하면 미국 스포츠를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좋은 선택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뭐 미국에 갔다 온다고 해서 미국에 10년 있었어도 뭐 거기서 배우려는 자세가 없으면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해서 꼭 거기 문화를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도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래도 저는 어쨌든 그런 바람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애를 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고, 근데 다행히 아들도 그런, 저만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호응을 해줘서 이렇게 미국에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오늘 뭐 한 시간 정도 다룰 내용은 제가 그동안 요 코치 라운드라는 페이지를 혹시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쭉 한 5년, 6년에 걸쳐서 그 미국 야구 코칭 기사들,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녹화되고 있구나. 예, 뭐 어때요? 좀 선수로서 이렇게 참고할 만한 그 내용의 기사들이 좀 있던가요? 없어요. 네, 별로 사실 없죠. 근데 그거는 뭐 기자들 분들을 탓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 미디어 환경이 뭐 클릭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기자분들도 이제 좀 대중들의 어떤 발전적인 어떤 재미 뭐 이런 것들에 맞춘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야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야구 훈련 문화라든가 이런 거밖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들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 짧은 영어 실력으로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기사들, 걔네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선수의 어떤 변화의 과정, 어떤 코치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도 많이 담겨서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소개하면서 미국 야구, 특히 이제 선수 육성, 선수 코칭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좀 다르구나 하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걸 좀 혼자 보기는 좀 아까워서 주변 코치님들이나 학부모님들, 때로는 선수분들 좀 보시라고 이렇게 공유를 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이제 코치라운드라는 페이지에 이제 모아왔는데, 그런 걸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냥 앞으로 가면은 뭐 저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밀도 있게 피부로 경험을 하겠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구나 하는 것들을 좀 전해드리는 시간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구 코칭, 코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코칭이라는 말의 어원이 혹시 어디서 나왔는지 압니까? 코치. 네? 가르치. 코치. 네? 모르겠어요. 어원. 네. 방금 말해놓고 모르겠다 그러면 어떡해. 틀려도 괜찮아요. 네. 그래야 재밌잖아. 물어볼 때 반만 얘기하면 재미없어. 코치. 우리가 보통 트레이닝이라는 말을 쓰고 코칭이라는 말, 이건 어디 가서 잘난 체 하기 좋잖아, 이런 거. 아주 잡지식들. 코치는 원래 헝가리에 있는 운송수단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력거 같은 거죠. 사람이 직접 이렇게 어디로, 옛날 중세시대 때 어디로 좀 보내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운송수단이 이제 헝가리에 코치라고 그런 운송수단이 있었나 봐요. 그런 게 이제 유럽 문화 전반으로 커지면서 코치라는 이제 표현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트레이닝 하면서 이 트레이닝이라는 단어 안에 귀찮아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혹시 인식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죠? 네. 트레이닝이라는 말은 그래서 귀찮아 어때요? 정해져 있잖아. 출발하는 시간, 목적지. 그래서 귀찮은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고 싶으면, 서울에서 부산에 가고 싶으면 서울역에서 몇 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반드시 내가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닝이라는 말은 대체로 그래서 어떤 집단으로 움직인다는 뉘앙스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코칭은 아까 그런 어원대로 하면 1대1을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거죠. 1대1. 그래서 사실은 야구 코칭이 됐건 스포츠 코칭이 됐건 비즈니스 코칭이 됐건 미국의 잘 나가는 CEO들 연봉 100억, 200억 받는 사람들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전문 코치들이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답하면서 또 자기 생각도 들여다보고 하는 그런 식의 전문적인 또 코칭, 라이프 코칭, 비즈니스 코칭을 이렇게 받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좀 워낙 그런 거 필요해,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이런 문화 때문에 코칭이 발달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코칭에는 기본적으로
1대1 뭐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다 맞춘 어떤 가르침을 준다기보다는 딱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뭐 레슨 뭐 이런 뉘앙스가 많이 풍겨져 있어요.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도 이제 미국에 가게 되면 이 정말 이 코칭에 맞는 이 코칭의 어원에 맞는 그런 코칭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는 훈련이라는 게 내가 어느 코치님이든 감독님이든 이렇게 뭐 훈련을 하거나 그럴 때 아 이분이 정말 나만을 위해서 훈련을 계획해 주셨구나 하는 느낌을 별로 그렇게 못 가져갔죠. 네, 그냥 굴러가는 대로 그냥 하는 거잖아요. 줄 서서 그냥 같이 폰거 받고 내 차례 되면 배팅 치고 뭐 이런 식이었죠. 근데 미국에 가게 되면 아마 그런 식의 코칭, 물론 걔네들도 이제 트레이닝 코칭이 많이 혼재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이런 코칭이라는 문화, 그냥 일반적인 원칙 이렇게 비추어서 코칭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보다는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경험해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이랑 다른 그 미국 야구 코칭의 큰 특징은 한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 중심의 피드백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와 결과를 지향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거, 네 번째는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훈련을 조직한다라는 개념이고요.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이제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시가 아니라 큐잉을 한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선수의 감정을 중시하고 코치가 스스로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 팀 안팎의 여러 다양한 코치 트레이너들과 협업을 한다. 이런 것들을 좀 하나씩 살펴볼게요. 관찰 중심의 피드백이다. 여러분들도 훈련하면서 이런저런 피드백들 많이 받죠? 주로 어떤 것들이죠? 피드백, 뭐 어떤 동작을 하거나 뭐 경기를 하거나 했을 때 주로 욕. 야 이 새끼야. 야, 그렇게 가르쳤냐? 내 지름. 뭐 이런 거? 핵공감? 피드백이 뭐예요? 피드백이라는 것도 개념을 명확하게 좀 알고 가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피드백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조언 같은 거 아니에요? 조언. 저희들 먹이를 주다. 도움을 준다. 그렇지. 조언. 충고. 지시랑 그럼 뭐가 다르지? 조언이랑은 뭐가 다르지? 피드백은? 시켜서 하는 거. 지시키는 거, 피드백은 도움을 주는 거. 그렇죠. 피드가 영어가 FED잖아요. 푸드라는 명사에서 나오는 동사 표현이거든. 푸드가 음식이잖아요. 푸드의 피드니까 피드는 기본적으로 먹이를 준다, 공급한다, 뭐 이런 뜻이 있죠. 영어 공부하는 시간. 그러니까 피드를 했는데 그걸 다시 뺏겼어. 그러니까 이 피드백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야구 훈련으로 치면 내가 어떤 동작을 하거나 기술을 했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것을 기본적으로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드백은 사실은 꼭 말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걸그룹이나 보이그룹 같은 친구들 보면 BTS 뭐 안무 영상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이런 것들 보면 걔네들 항상 뭐 보고 연습해요? 거울을 보고 연습하죠. 왜 거울을 보고 연습할까요? 자기 그걸 보려고. 그렇지. 우리가 보통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아니면 난 이런 동작을 하고 있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사진을 보거나 해서 내가 실제로 이렇게 했나? 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피드백은 내가 한 거를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이제 장비랑도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미국식 피드백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피드백이 많습니다. 영상을 보여주거나 뭐 야 허리 빨리 돌려야지 뭐 이렇게 뭐 손목을 어쩌고 저쩌고 막 다시 이런 얘기 하기보다는 미국식 피드백은 야 봐봐 네가 생각하는 거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 한번 봐봐. 그러면은 우리 다 알거든.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사실 봐도 코치들이 뭐 이렇게 잔소리 하지 않아도 사실 운동을 이렇게까지 했으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객관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스스로 자각하도록 하는 방식,
사실 자각이 오히려 저는 더 변화를 위한 더 큰 동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가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것보단 내가 하고 싶은 기술이나 동작이 있는데 내가 그걸 지금 못하는 거를 알게 됐을 때 누구나 다 잘 하고 싶잖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주는데 제가 이제 관찰 중심의 피드백이라고 했던 거는 관찰하고 평가가 좀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요? 관찰. 자, 우리 사장님은 굉장히 잘생겼어요. 이건 관찰입니까? 평가입니까? 평가. 네? 관찰 아니고? 네. 관찰은 대체로 있는 그대로, 본 거 그대로. 이를테면 이 방이 상당히 지저분한데요. 사장님. 이거는 관찰입니까? 평가입니까? 평가. 네? 관찰? 관찰이라고 한 사람은 이게 왜 이 방이 지저분하다라는 게 어떻게 관찰일까? 지저분한데. 응? 지저분하니까. 근데 똑같은 현상을 보고 이 방이 지저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누군가.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관찰을 얘기를 할 때는 맞다 틀리다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요. 이 지금 책상 위에 가방이 하나가 있고 리모컨이 하나가 있고 종이가 두 장이 있고 마스크가 있고 이 마스크가 귀한 마스크가 이거 들어갔네요. 있고 치약도 하나가 뚜껑이 열려진 게 있고 물이 좀 먹다 남은 것들이 있네요. 이건 관찰. 관찰이죠. 여기는 뭐 내 말이 맞다 틀리다 할 만한 여지가 없잖아. 예. 우리가 좀 평가적인 언어를 평소에 많이 쓰죠. 이름이 뭐예요? 정연원이. 연원군은 참 착하게 생겼네. 관찰? 평가. 평가죠. 예. 요새 이제 특히 남학생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여학생들을 미리 만났을 때 미인이시네요. 이런 거. 평가죠. 예. 이런 말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외모에 대한 평가. 예. 누군가는 어때요? 살면서 훈련하면서 평가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 피드백 중에 아마 거의 99% 이상을 관찰에 기반한 피드백을 받기보다 평가와 관련된 피드백을 받았을 까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아니지 틀렸잖아. 평가받는 마음이 어때요? 네. 평가받는 마음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사실은 칭찬도 평가죠. 칭찬도.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코칭의 본질 쪽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 들어가면 칭찬도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칭찬을 받게 되면 앞으로 계속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계속 내 몸과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식 그 코칭 문화에서 제가 볼 땐 첫 번째로 꼽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이제 관찰 중심의 피드백.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요즘 나오는 이제 트래킹 장비들이죠. 트래킹 장비들. 뭐 트랙맨이라든가, 뭐 랩소더라든가, 뭐 뱃센서 같은 것들, 뭐 스윙 트래커나 블라스트 모션이나 또 요즘은 이제 몸에도 이제 센서 같은 거 달아가지고 어떤 동작을 했을 때 그것들이 이제 발꿈치에 어깨에 어떤 부하가 나오는지 이제 K-베스트 같은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했다 못했다 그 사람을 평가하는 장비가 아니거든요. 그냥 객관적으로 측정해 주는 거예요. 네. 몸무게 재는 저울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내가 뭐 살이 쪘냐 안 쪘냐 뭐 이거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올라가 보면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객관적인 피드백을 줘서 선수가 스스로 내 상태가 어떤지를 좀 자각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아마 미국에 가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경험하지 못해서 웬만한 미국에 있는 대학팀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마이너리그 뭐 메이저리그 산하의 마이너리그 팀에 있는 웬만한 장비들은 이제 대학야구팀에도 웬만하면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지금 얘기했던 트랙맨까지는 모르겠지만 랩소더라든가 이런 뱃센서라든가 뭐 이런 류의 장비들은 얼마든지 경험하실 수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훈련을 할 때 자신의 상태를 계속 이렇게 점검해 나가면서 코치의 어떤 평가적인 피드백이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될 거고요. 뭐 연결되는 거죠. 예, 데이터와 결과를 지향한다. 이 중에 우리는 보통 과정을 좀 중시하죠. 그래서 폼이나 메카닉이 좋아야 된다. 저는 뭐 사실 그 말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폼 이상하면 어때? 이게 뭐 피겨 스케이팅도 아니고 리듬 체조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경기에서의 어떤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맥컬러스가 2016년도 휴스턴이 이 경기 혹시 보셨나 모르겠지만 다저스랑 휴스턴이랑 월드 시리즈 경기 했을 때 맥컬러스가 불펜 투수로 나와서 그때 커브만 27개 연속으로 던진 거 혹시 알아요? 네. 우리 보통 한 구점 오래 던지면 타자가 눈에 익는다 해가지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맥클러스의 커브가 플러스 등급 커브였거든요. 네. 근데 커브가 한 90마일 넘었으니까 한 140, 한 초반에 커브가 그냥 근데 그거를 진짜로 27개 연속 던졌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떤 투수의 가장 좋은 공은 그 선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계속 던져도 못 친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설프게 그냥 이번에 커브 여러 개 던졌으니까 이번에 그냥 패스트볼 하나 던져야 되지 않고 아니야 그러지 마 27개 연속 던지게 이게 이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나온 경기 전략이었죠. 안타를 이 27개 던지는 동안 몇 타자가 나오면서 출루를 하지를 못했을 거야. 예. 이런 것들 뭐 요새는 이제 여기 뭐 투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하이패스트를 많이 던지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아직까지도 좀 금과 옥조로 여기는 게 투수는 항상 낮은 공 던져야 된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 측정해 보면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투수의 공이 이제 수직 무브먼트 값이라고 해가지고 이상하게 좀 덜 떨어지는 손끝을 떠나서 이 정도 구석이면 이 정도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수직 무브먼트 값이 좋다는 거는 이상하게 덜 떨어지네. 팔각도의 영향이든 어떤 다른 영향이든 이런 선수들은 타자가 볼 때는 이만큼에서 떨어지겠다 싶었는데 안 떨어지니까 이제 공이 이제 방망이 위로 지나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친구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하이패스트볼을 이제 권하는 방식으로 이제 볼배합.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안 되는 걸 내가 잘 못하는 거를 이제 우리는 좀 채우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단점을 보완해야 돼요. 부족한 걸 채워나가야 돼요. 근데 미국식 데이터와 결과 지향 이 과정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일단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경기 중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회전수가 좋고 방금 얘기했던 수직 무브먼트 값이 좋은 투수들은 뭐 하이패스트 볼과 거기랑 이제 터널링 투수 손끝에서 이제 떠났을 때 최대한 그 비슷한 공의 궤적처럼 느껴지는 뭐 커브를 둘이 같이 조합한다든가 그게 아니라 투심 투수는 좀 슬라이더랑 같이 조합한다든가 저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경험하고 관심이 있다 그러면 좀 이론적으로 좀 탐구를 해서 뭐 나중에 전력 분석이라든가 뭐 스카우팅이나 이런 쪽으로 진출하게 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잭 브리튼 싱커 이거는 뭐였냐면 이것도 이제 좀 결과지향 이런 맥락이랑 맞는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잭 브리튼이 누군지 알아요? 양키스 불펜 투수 볼티모어 시절에 리베라가 커터만 던졌다면 100% 거의 90% 이상 커터만 던졌다면 잭 브리튼은 거의 100% 싱커만 던지는 투수였는데 이 투수가 싱커를 개발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원래는 슬라이더를 던지려고 슬라이더 연습을 계속 하고 있었대요. 근데 투수 코치가 딱 보더니 그러니까 코치의 관찰력이 그만큼 이렇게 관찰력과 선수를 대하는 태도 관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코치가 딱 보더니 너 지금 못 던진 거니? 그랬더니 맞아 지금 슬라이더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 슬라이더가 아닌데? 그렇습니까? 그럼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아니야. 근데 그건 굉장히 좋거든. 계속 한번 던져봐. 그렇습니까?
그때만 트래킹 장비가 발달되지 않는 시절에 진짜 눈으로 이렇게 보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몇 년 전만 해도. 그러면서 싱커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슬라이더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과정에만 집착했으면 아마 우리가 잭 브리튼의 그 싱커를 보지 못했을 텐데 그 투스코치가 열린 마음으로 그래 슬라이더 아닌데 뭔 상관이야? 공 되게 지저분하고 좋은데 이거 그냥 던져 했기 때문에 잭 브리튼이 싱커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던 거죠. 예, 작년에 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까랑 연결되죠.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좀 최대한 그 코치의 주관적인 피드백을 배제하고 제공해주기 위한 어떤 피드백 장비들, 트래킹 장비들, 측정 장비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래서 그런가 요새 뭐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대학야구도 마찬가지고 메이저리그 팀들도 마찬가지고 코치들이 굉장히 젊어지고 있고 그리고 메이저리그 경력이나 이런 것들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전혀라는 말을 강조해서 하는 거는 정말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다저스에 이번에 타격 코디네이터로 온 사람은 미국 나이로 24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26살. 아마 주니어 컬리지나 다니다가 그냥 그 미국의 시애틀의 유명한 드라이브 라인 거기서 이제 인턴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대신 젊다고 무조건 된 거 아니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임팩트 있는 어떤 데이터 분석과 그걸 잘 가공해서 이제 뭐 컨텐츠, 뭐 자료 같은 걸 굉장히 잘 만들었죠. 예, 그러니까 다저스에서 와서 우리 구단을 위해서 좀 일해주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스카우트가 됐고 이번에 롯데자이언츠의 그 피칭 코디네이터로 오신 조시 헤젠버그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분 나이가 30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나이 30살이 막 피칭 코디네이터 우리나라로서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근데 성민규 단장님이 미국에서 2년 이런 것도 30살짜리 피칭 코디네이터 이분도 선수 경력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그 지금 뭐 트렌드는 내게 분명하게 있으면 메이저리그 팀이든 어떻게 다 갈 수 있어요. 예, 내가 메이저리그 선수나 뭐 마이너리그 경력 같은 거 전혀 없어도 심지어 야구를 제대로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적도 없어도 다 이렇게 지금 그런 식으로 거의 모든 지금 메이저리그 팀들이 코치들을 이런 코치나 코디네이터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을 지금 코치에 있어. 왜냐하면 코치의 경험으로 얘기하는 주관적인 어떤 조언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다 정말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선수를 더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거는 아마 제가 볼 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흐름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좀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런 트래킹 장비뿐만 아니라 여기 뭐 투수 없어 다 타자구나. 여러분들 뭐 타격 훈련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폰거 받을 때 아마 훈련 가지수를 아마 꽂아보라 그러면 아마 손가락으로 대부분 꽂지 않아요? 스윙도 뭐 티배팅, 뭐 토스 배팅, 뭐 라이브 배팅, 뭐 머신공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미국에 가게 되면 이제 별의별 다양한 도구들을 가지고 이제 스윙 연습, 뭐 PVC 파이프 갖고 하는 드릴이라든가 무거운 배트, 가벼운 배트, 짧은 배트, 긴 배트 이런 것들도 많이 할 거고 또 몸 배팅할 때 이제 지면 발력 같은 거 좀 느낄 수 있게 뭐 발에 뭐 이렇게 밟아가면서 하는 것도 할 거고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좀 폼이나 메카닉을 너무 중요시 하다 보니까 늘 항상 거기에 이제 자세, 스윙 이런 거에 많이 맺혀 있는 편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운동 능력, 반응 능력을 이렇게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해 갖고는 그런 능력이 잘 향상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도구를 그 도구를 잘 사용하는 도구를 주고 이 도구를 할 수 있는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실행하면서 내 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순간순간 적용해 나가는. 사실 야구가 비슷한 운동 같지만 매번 똑같은 동작을 하는 것 같지만 매 날아오는 공이 다르고 순간순간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칠지 말지. 사실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창의성이 적응 능력이 요구되는 운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미국 그
코치들은 코치의 말을 뭐 디렉션이나 어떤 지시 이런 말보다 큐잉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큐잉. 큐는 무슨 의미일까요? 큐. 이건 아마 나중에 뭐 야구 관련된 기사나 이런 거 보더라도 뭐 큐잉, 큐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올 거예요. 알아두면 좋죠. 큐. 왜 그 드라마나 뭐 영화 같은 거 촬영할 때 보면 레디 큐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큐. 뭔가 이렇게 시작하고 뭔가 사인을 준다. 뭐 이런 의미인데 지시한다라는 의미랑 비슷한데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배우들도 기본적으로 스크립이나 시나리오는 있죠. 그래서 그거대로 하지만 그거를 송강호가 하느냐 한석규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맛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큐는 사실은 코치가 그냥 지침을 주는 거지 반드시 그거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맥락이 좀 숨어 있어요. 미국식 코칭에는. 그러니까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안 돼. 오히려. 하나의 예로 저도 이제 그냥 들은 얘기인데 이제 배지환 선수가 처음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배팅 게이지에서 날아오는 거 보통은 다치죠 그냥. 네, 또 칠 기회도 많지 않고 1학년 때는 또 몇 번 치지도 못하는데 그거 날려보내면 안 되니까 무조건 쳐야 되잖아 정신없이. 근데 한 번은 배팅 게이지에서 이렇게 계속 치고 있으니까 코치가 이제 조용히 불들이 너 왜 내가 이렇게 던져주는 거 다치니? 안 쳐도 돼. 실제로 그렇잖아. 다치면 안 되잖아. 나쁜 공 던져주는 건데 그거 보는 것도 훈련이고. 그러니까 이제 왠지 뭔가 이게 코치님이 해주는 걸 일방적으로 다 따라야 할 것 같은. 근데 그쪽 문화는 코치가 어떤 지시가 있더라도 본인 생각을 적절하게 얘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 환경에 대해서 저희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것들도 해볼 줄 알아야죠. 코치님 한번 이렇게 공 던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머신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지금 슬라이더 말고 지금 커브로 좀 바꿔서 던져주십시오. 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큐잉 코치의 말은 그냥 일방적인 지시 반드시 따라야 되는 어떤 그런 규범이 아니라 꼭 그러니까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잘 활용해야 된다는 측면을 얘기를 했고요. 이걸 뭐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라기보다는 코치분들한테 좀 할 때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미국은 훈련 시간이 짧죠. 한 3시간, 길면 3시간, 짧게는 2시간 정도. 우리처럼 7, 8시간씩 이렇게 운동장에서 시간을 보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미국 코치들은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 하는 측면에서 훈련을 하기 전과 후의 시간을 오히려 많이 쓰죠. 그때 더 바쁘죠. 그리고 나서 오히려 훈련을 할 때는 선수가 이제 자발적으로 각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간섭을 하지 않고 간섭을 하는 것도 시간이 가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피츠버그 파이러츠 데이브 조그 코치가 한 말인데 2시간 15분 이상 운동장에서 보냈다면 훈련을 코치가 제대로 조직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의 요새 최고로 잘 나가는 벤더빌트 대학 들어보셨죠? 미국 작년에 대학 야구 월드시리즈 우승한 팀 코빈 감독 같은 경우는 2시간 정도 그 팀은 딱 그런 식으로 훈련을 진행한다고 해요. 코치들은 11시부터 12시까지 각자 훈련 스케줄을 일단 다 코치별로 다 갖고 오고 제출하면 이제 팀에서 그 코치들 훈련 스케줄을 다 정리해가지고 선수별로 분류해가지고 선수들 점심시간쯤 해가지고 선수별로 각자 오늘 해야 될 훈련들을 5분 10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짝짝짝짝 문자 메시지 앱이 있다고 전 들었어요. 어플을 통해서 이제 전달해주고 선수들은 3시에 모여서 수업 받을 사람 받고 3시에 모여가지고 먼저 거기서 수업을 먼저 야구와 관련된 수업을 먼저 듣습니다. 30분 정도 듣고 그 다음에 운동장에 나와서 2시간을 훈련을 하는데 그 2시간 동안은 오로지 그 안에서 선수들만 훈련을 해요. 코치들이 일체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2~3명씩 그룹을 묶어가지고 굴려주는 내야 허물을 받을 수도 있고 저쪽에서는 불펜 피칭을 할 수도 있고 한쪽에서는 배팅 치고 또 이런 것들이 또 5분 10분 그걸 굉장히 촘촘하게 짜는 거죠. 그래서 어느 일정 시간 되면 자기가 할 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딱 지나면 다시 이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한 2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치는 오히려 그때 이제 쭉 선수들 관찰하기만 하고 그리고 훈련 모습들을 또 영상으로 찍고 그 영상을 찍은 걸 가지고 선수들도 또 다시 코치들은 취합해서 오늘 스스로 어떤 동작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어플을 통해서 보내주고 물론 이제 반더벨트 대학은 워낙 그 미국의 웬만한 메이저리그 팀보다 육성 시스템이 좋다고 하는 곳이라 굉장히 좀 차별화된 그런 그 프로세스를 갖고 있긴 하지만 아마 요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유사한 이런 방식으로 가서 이제 경험하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볼 때. 네. 그리고 네 감정 요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왠지 우리 문화는 자기 감정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감정을 또 돌봐주거나 하면 좀 나약한 사람 같은 이런 좀 그런 게 좀 있죠. 네. 어떻게 정확한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어때요? 네. 이 대목에서 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 내가 운동부 생활, 초등 밑을,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좀 존중받고 있다. 내가 감독 코치님들 아니면 선배로부터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터놓게 되면 그걸 잘 받아 주신다 지도자분들이. 어땠어요? 이런 경험 좀 해봤나요? 네. 친구나 다른 것 같아요. 좀 좋았던 경험. 이렇게 뭔가 좀 내 어려움을 좀 얘기했을 때 혹시 좋았던 경험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다쳐가지고 힘들 때 코치님 좀 힘을 받은 것 같아요. 다시 복귀할 수 있다고 무슨 말씀을 해주셨을까? 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그냥 다쳐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재활하면서 좀 몸 더 만들고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다 생각하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고 좋은 사례네. 아프고 힘들고 그런데 뭐 괜히 말 꺼냈다가 본전도 못 꺼낸 사례들도 있지 않아요? 뭐 그 정도 아픈 거 갖고 임마. 나 때는 라떼. 제가 이제 뭐 아들뿐만 아니라 이제 선수들 운동하는 얘기 들을 때 이제 제일 저는 속상한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인데, 뭐 이렇게 늘 항상 좋을 수 없고 정서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그냥 운동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 그냥 이제 뭐 그럴 때 좀 저는 좀 그런 것들 좀 모르는 채 좀 눈 감아 주기도 좀 하고 정말 힘들구나 그냥 등도 두드려주고 하면은 계속 그렇게 못 쉬잖아. 또 그렇게 본인이 불안해서 그렇게 못 쉬거든. 근데 이제 그걸 잘 못 받아주시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제 아픈 것도 괜히 또 말 잘못했다가 괜히 혼날까봐 참으면서 뛰었다가 부상이 이제 좀 더 심해지고 이런 것들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이 부분도 특히 그렇죠. 예. 실수하거나 여러분들 실수하거나 삼진을 먹고 들어오거나 에러를 했다거나 했을 때 예. 어때요? 저는 이제 전 그래서 웬만하면 애들 야구 잘 안 보려고 그러는데 애들 야구 보면서 이제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초등 리틀 막 이런 야구들 보면 애들이 여러분 다 경험했던 거예요. 이제 에러를 하거나 그러면 인플레이 상태인데도 그냥 서서 감독님을 보고 있어. 얼음이 되는 거죠, 얼음. 그리고 뭐 투수 같은 경우는 공 하나 던지고 감독님 쳐다보고 네 하고 타자 같은 경우는 헛스윙 한번 하면 일단 그냥 보고 일단 무슨 얘기를 듣고 다 경험했던 거죠. 다. 네. 그런 경험들이 내가 야구를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때는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도 모르고 그냥 당연히 혼날까봐 무서워서 뭐 그런 것들이 많았을 거야. 근데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퍼포먼스에 그게 영향을 많이 미쳤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뭐 30 먹으면 어때? 이제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 저 무의식 깊은 곳에서 그렇게 느끼지 못하잖아. 그런 경험은 코치님이나 감독님이 야 30 먹어도 괜찮아. 야, 그냥 자신 있게 휘둘러 괜찮아. 이 말로 그게 와 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30 먹고 들어왔을 때 감독 코치님이 아 괜찮아 괜찮아. 정말 이렇게 받아들여줘야 이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뭐 부모님들도 그렇고 나 괜찮아 자신 있게 해 했는데 이제 막상 30 먹고 들어오거나 본래 내주고 그러면 아이씨 진짜 감독님이 이래버리면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로서 좀 반성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이런 경험들이 이제 계속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멘탈이나 이런 클러치 상황에서 실제로 뭐 연구한 결과도 있습니다. 클러치 상황에서 뭐 에러를 한다거나 이렇게 좀 계속 반복되는 실수를 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그런 실수를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그 경험이 오랫동안 지속된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되면 이번에 또 여기서 내가 뭐 에러를 하면 실수를 하면 성질을 먹으면 본래 내주면 또 혼날 텐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지. 그래 이거 재밌겠다 이거 내가 한번 여기서 한방 날리면 영웅이 되겠는데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국 야구 코칭에서는 이 감정 탱크, 이모셔널 탱크라고 해서 이거는 미국 리틀 야구 연맹에도 가면 코치들 어떤 커리큘럼을 보면 이모셔널 탱크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나와 있어요. 감정 탱크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상태, 결과에 대한 두려움, 실제 조금 더 근데 보니까 미국 코치들이라고 다 이런 건 아니더라고. 네. 한국 코치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네. 뭐 한국에 있다고 다 한국 사람 같고 미국에 있다고 다 미국 사람 같지는 않으니까 네.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없겠지.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외부 아카데미와의 이건 뭐 약간 문화랑도 좀 관련돼 있죠. 미국은 워낙 훈련 시간이 짧고 뭐 사실 걔네는 유소년 리틀 한 중학교 레벨까지는 팀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뭐 리틀 야구 같은 경우 대부분 아버지들이 그냥 야구 어릴 때 걔네들은 뭐 다 뭐 엄마 아빠들도 다 야구 소프트볼 다 하면서 자라온 사람들이니까 그 지역에 그냥 얘들아 모여 해가지고 팀 하나 만들어서 그냥 같이 참여하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좀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 친구들은 당연히 뭐 아카데미 같은 데 가가지고 배운다거나 하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뭐 대학 코치들도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아카데미랑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우리 선수가 간다 그러면은 직접 그냥 가가지고 같이 코치들이랑 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뭐 전혀 이상할 거 없죠. 따지고 보면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냥 감독 코치님들이 레슨장 못 가게 하잖아 우리. 그 되게 오만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네? 그러면 내 인생 책임져 줄 거야? 응?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게 맞잖아요. 근데 뭔가를 사람이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른이 돼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자식한테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하라고 하거나 뭔가를 못하게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 자식이고 자기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야 이거 해, 아니 이거 하지 마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그 사람이 그거를 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감독 코치님들이 이런 식으로 레슨을 다녀라고 하는 거는 거의 없지만 뭐 가지 마 이런 거는 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는 좀 개인적으로 누군가 레슨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 난 내가 창피할 것 같아. 내가 아직 못 가르치고 있구나. 내가 쪽팔려가지고 나는 그런 말 가지 마라 이런 말 못 할 것 같거든. 녹음. 네, 나중에 어디 안 하실 거죠? 네. 해도 됩니다. 이미 졸업도 했고.
다행히 또 저는 뭐 지나온 뭐 이렇게 감독 코치님들 중에 뭐 이거가 그런다고 제가 뭐 이렇게 우리 아들 뭐 레슨을 많이 다닌 것도 아니에요. 저는 뭐 이렇게 피칭 레슨 손에 꼭 한 번이나 두 번 뭐 그냥 약간 원 포인트로 한 거 외에는 저는 기술 레슨 같은 거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가지고 트레이닝 쪽은 꾸준하게 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다녔어도 이런 건 하진 않았었어요. 다닐 만한 데 없더라고. 서코치 어제 인터뷰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해서 일단 뭐 저 혼자 길게 얘기하면 지루할 것 같아서 네. 네, 짧게 제가 일단 준비한 원래 이 안에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혹시 뭐 궁금한 거 뭐 있고 하면 질문하시면 네. 우리 뭐 내용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친구들하고 그러면은 저기 우리 그래도 특강 해주신 간사님을 위해서 서로 잘 모르잖아 간사님 너희들. 그러니까 항상 늘 그러하듯이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해주고 어느 학교로 가는지를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출신고, 포지션, 이름, 출신고, 포지션, 그다음에 미국 어느 대학교 가는지 이렇게만 해서 저기부터. 저그 영어 앉아서요. 체력이하고 LA 글래델 아니지. 아 좋은 데로 가네. 생활비 많이 들겠다. 그래서 부산 종모고 외화수고 대학은 LA 벨리 college. 원광대학교 한 학기 다니다가 네. 작년에 이제 그걸 주고 왔어요. 아유 잘 선택했네. 네. 저는 글로벌 선진학교 포수 출신이고 네. 레인저 칼리지 예. 텍사스 레인저 칼리지. 예. 좋다. 저는 서울고등학교 윤관이고요. 아빠 되게 들었어. 학교는 일리노이 링컨 트레인. 네, 그거. 아 그렇구나. 춥겠네. 좋네. 그 픽업 트럭 하나 배에 싣고 가야지. 거기도 갖고 와야지. 아니면 아버님이 하나 배에 실어주면 돼. 안녕하세요. 저 경동고 나온 윤찬영이고 네. 포지션 내야수고 저도 건이랑 같이 일리노이 링컨 트레일 갑니다. 같은 데 나가는 게 좋은데. 그래 영어 빨리 늘 텐데. 10년 동안 영어 안 늘 것 같은데 둘이만 있다가 LA에서 태어난 사람들 영어 못하는 사람 많아요. 영어 쓸 일 없거든. 저는 대구 고등학교 조민성이고요. 네. 포지션은 내야수고 LA의 무어파크까지.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는 경주고등학교 박현재 포지션 내야수고 샌프란시스코의 로스메다스 칼리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커리 볼 수 있겠네. 네. 아, 다들 축하합니다. 네, 진짜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네. 20대 초반에 다들 고생이라고 하는데 나는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해. 네. 가보니까 옛날이랑 또 다르게 이제는 또 이게 다 되니까. 그렇죠. 네, 이게 다 돼서 옛날에는 진짜 박찬호, 뭐 추신수 이런 사람들은 고생 좀 했겠어 심심해. 근데 뭐 여기서 다 이거 보고 뭐 네이버 보고 뭐 맨날 애들이랑 카톡하고 드라마 다 보고 좀 외롭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또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궁금하신 궁금한 질문. 찬영이 궁금한 거 많지 않아? 너무 설명 다 해주셔가지고 다 아는 내용일 텐데. 저는 오히려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제분이 그래서 서울고에서 이제 그 LA 다저스를 가는 그 과정이 네. 좀 그게 궁금하지 않을까 궁금해요. 싶어요. 그게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지? 그거 어떻게 가겠느냐고. 뽑혀서 글쎄 뭐 저는 아까 또 얘기했지만 미국 야구를 꼭 경험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중학교 정도 되면서 잘하면 미국 갈 수 있겠는데? 아니 뭐 그
그게 이제 저는 대학야구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때도 뭐 좀 잘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뭐 이상하게 저는 국내 드래프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예.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때 전반기 시즌 끝나고 가을에 감독님한테 말씀드리고 좀 체험학생 되고 미국에 먼저 갔었죠. 미국에 가서 뭐 가족여행 경험해가지고 둘째도 데리고 가가지고 LA UCLA 저는 사실은 대학 야구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UCLA 대학도 가보고 우리 그 에릭 테이지 선수 나온 페퍼다인 대학교도 한번 가보고 거기 코치랑도 얘기해보고 UCLA 코치랑도 얘기해보고 제가 지금 팔고 있는 그 J밴드 그 만드신 앨런 지거 선생님도 만나서 앨런 지거 선생님이 또 UCLA 대학 감독님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통화도 하고 또 뭐 쇼케이스까지는 아니지만 뭐 비스무리한 캠프에서 뭐 공수 던지니까 사실 우리나라 엘리트 야구 웬만큼 하면 거기 고등학교 애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뒤처지질 않거든요. 이제 관심이 있다 하니까 UCLA 대학 감독도 관심 있으면 한번 정보를 좀 주겠다 해서 뭐 이렇게 난 당연히 관심 있다. 아니, 공부로 UCLA 대학 가기도 어려운데 진짜 미국 명문대 캘리포니아의 명문대를 만약에 야구로 갈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뭐 드래프트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짧게 뭐 내년이라도 뭐 1년 차라도 2년 차라도 프로야구 선수로 성공하는 거 나는 그런 또 근데 이건 약간 좀 삶의 가치관의 문제죠. 저는 약간 그 하지 말아야 될 거 누가 어느 분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소년 등과라고 어린 시절에 너무 성공하는 게 과연 긴 인생에 걸쳐서 좋은 일인가? 소년 등과가 3대 해악 중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거든. 어린 시절에 자원급제 한다라는 거. 삶이 되게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뭐 그런 거 드래프트 뭐 이런 거 1라운드 뭐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이제 다만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선택지를 좀 넓혀주기 위해서 좀 미리 좀 경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렇게 가서 뭐 애리조나 교육리그 가가지고 이제 마이너리그 선수들 뛰는 것도 보고 경기도 안 보더라고. 했는데 이제 본인도 좀 뭐 미국 야구 먼저 경험해보고 싶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FA 뭐 돼가지고 뭐 미국에 뭐 29살 때 가면 되지. 나는 그것도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군대도 딱 맞아 떨어져야 되고 국가대표 돼가지고 뭐 이렇게 딱 그거 뭐 사실 유현진, 김강현 이런 급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살면서 벌어지는 최상의 상황이 나한테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저는 시나리오를 세우는 거는 저는 제가 그렇게 안 살아서 저 약간 좀 비관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시나리오대로 저는 여기서 만약에 한국에 있으면 미국 야구 경험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뭐 3학년 때 뭐 지명 드래프트 이전에 이미 그런 결정을 했고 그래서 뭐 다행히 그래도 좀 관심 가져주는 뭐 외국인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몇 있어서 좀 얘기해가지고 그 중에서 좀 가장 배울 게 많고 비슷한 조건을 제안해준 다른 팀들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조건도 있었지만 배울 게 많고 좀 문화가 조금 더 자유롭고 하는 곳을 선택한 거죠. 계약금은 다 일시불로. 계약금 일시불로 받죠. 예. 세금을 한 40% 정도 떼고 30만 불이니까 한 와. 40% 정도 떼고 네. 그래서 다행히 환율이 좀 좋아서 야 40%나 되구나. 네. 그리고 뭐 이제 생활적인 면에서도 아마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여기 있는 선수들은 그래도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 다 하게 되죠. 아마 그 마이너리그랑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숙소 제공해주고 생각보다 돈도 많이 안 들어요. 이제 뭐 LA 쪽은 이제 물가가 좀 비싼데 근데 다른 데도 다 비슷해. 한식 먹으려고 그러면 대체로 한 15,000원 정도, 2만원 정도는 써야 되는 거고 그런 거 말고는 크게 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혜진이 형 통역사 부서가잖아. 통역.
있었지.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쉬운 거 아니었어요? 그랬을래나? 1년 올해부터는 없고 1년은 있었지. 그러니까 이 통역 얘기도 내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 거기서 영어 잘하면 또 이런 메이저리그 구단이나 이런 데 분명히 앞으로도 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야구 열심히 하면서 정말 기왕 미국 간 거 영어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 나도 조금 지금도 이 글로 배운 영어라 그래서 듣는 게 어렵고 말하는 것도 어렵고 한데 이 영어 잘하면 어쨌든 야구 쪽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는 정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정말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영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통역 같은 경우도 그냥 구단에서 그 지역에 포스팅을 한 것 같아요. 애리조나 지역에 그냥 뭐 포스팅을 했는데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콜로라도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애리조나에서 애리조나 그랜드 캐니언 대학 졸업하고 이제 스포츠 쪽 전공한 친구가 어떻게 20대 후반 친구가 통역이 돼서 사실 사람 모르고 간 거였죠. 그래서 사람 너무 좋았어. 통역이 대인 관계도 너무 좋고 그리고 미국 친구들이랑 너무 잘 어울려. 영어가 일단 너무 좋고 그래서 거기 미국 사람들이 선수들이나 코치들 얘는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이나 할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잘했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원래는 1년 통역하고 말 거였는데 올해 거기 어시스턴트 오피서로 그냥 공식적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운영팀 그 다저스 구단의 애리조나 캠프를 총괄하는 그 운영팀의 이제 보조 직원이 된 거예요. 예. 근데 걔네들은 그러니까 또 뭐 채용이나 뭐 해고도 물론 자유롭지만 뽑는 거 괜찮네. 내년에 얘 어떡하지? 일 잘하던데. 계속 쓰자. 이런 또 기회를 사실은 본인이 그 해외 통역이라는 어떤 작은 기회를 그냥 통역이나 하고 그냥 뭐 왔다 갔다 해주고 그냥 뭐 차 사는 거나 도와주고 그냥 뭐 통장이나 만들어주고 뭐 코치들 옆에서 그냥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남은 시간에 이제 데이터 전력 분석팀 이렇게 있으면 막 데이터도 공부하려고 그러고 이 친구가 이런 노력을 많이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또 다음 연도에 누군가를 쓰려고 할 때 당연히 먼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죠. 제가 이틀 전에 유승환 감독님하고 같이 이제 저녁을 먹었는데요. 유승환 감독님이 아들이 둘이 있더라고. 다 야구 선수고. 근데 네. 지금 둘째인가? 첫째인가 무슨 기아에 있나 보지? 유민상. 유민상. 유민상이. 그래서 근데 예전에 같이 아들 둘을 미국에서 2년 연수를 같이 그때 미국 야구를 좀 했었대요. 그래서 그 유민상 아들이 그때 영어를 좀 배웠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아 감독이 미국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유민상하고만 얘기가 된대. 지금 이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그러니까 맨날 그 감독이 데리고 다니네. 그러니까 선수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그 데리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애들도 이제 미국에서 영어도 잘 배우고 야구도 잘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네.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가서도 뭐 남들 다 뭐 세이버 매트릭스 뭐 데이터 분석 이런 관심 있다고 해서 뭐 무조건 쫓아갈 것도 없고 두루두루 이제 공부도 하니까 가면 여러 공부들도 하면서 내가 뭘 잘하는지 이상하게 내가 에너지를 덜 써도 쉽게 배우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냥 그거를 할 때는 크게 부담도 없고 일한다는 느낌 없이 이런 것들을 좀 찾아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게 중요하지. 네. 고등학교 때 최현일 선수하고 한번 타석에서 만난 사람 민성이 있어? 어떻게 됐어? 연대에서 연습 경기 때. 저 그랬나? 연대도 같이 했고 그 협회 장기 포항에서 그때 원래는 어? 블레스로? 1대 0이네. 죽을 때까지. 무조건 승자. 그렇죠. 네. 건이는 공부한 거 없어? 잘 알아서 또 현일이 갔다 이렇게 막 살갑게 후배들을 또 잘 챙겨주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서 별거 교감이 없었을 거예요. 저 닮아가지고. 왜요? 예. 도로도로 뭐 그런 편이 못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국에서 훈련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편의점 선수. 그럼 뭐 이제 자가격리 끝난 지 네. 엊그제 끝나가지고 네. 네. 그냥 뭐 센터나 그냥 조심스럽게 다니고 뭐 그 정도죠. 그러니까 아버님. 근데 올해 야구 못할 것 같아요. 난 돌아도 될 것 같아. 미국은. 아버님 유머 코드가 난 잘 맞아. 되게 시니컬하면서. 언제 가요, 근데? 가는 건? 지금 뭐 원래는 4월달에 그런데 나갈 12명 중에 반은 데리고 나가려고 하다가 가을 학기 시작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6월도 좀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8월에 이제 들어가는 걸로 그러면은 이제 정식 입학되는 애들도 있어요. 하와이로 갔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너무 자랑스러운 거는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여기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그 토플 이제 점수를 학교에서 얻는 점수를 다 넘기려고 좀 공부하고 있고 실제로 넘은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기하고 좀 안 다른 부분이고 올해 일기가 다음 주에 들어와요, 2명. 네, 미국이 좀 안 좋으니까. 그렇죠. 들어와서. 빨리 와야지. 네, 그래서 2주간 자가격리 후에 아마 또 여기 올 것 같아요. 여기 이기들 만나러. 그러면 일기들이 또 뭐 1년 동안 미국 대학에서 야구 유학한 걸 또 얘기를 또 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모르고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일리노이는 모르고 가는 거고 여기는 선배가 없어요. 여기는 없고 난 여기 달라스도 없고 실질이 여기도 없고 뭐 LA 첫 번째 가는 학생들도 있고 우어파크나 글렌데일이나 LA 밸리는 다 최초예요.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최초가 되는 걸 선호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기 있는 학교 가는 것보다는 본인이 다 최초가 되는.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에 있었을 때 선후배 관계가 좋은 경험으로 기억이 없어져 저런 거. 네. 설마 여기서 만난 사이에서도 일기 뭐 이렇게 따지겠어? 이게 뭐야 이씨? 뭐 이거야? 해명대처럼 되지 말라고. 아 제발 제발 나연사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보면 다 30, 40대 가면 다 후회한다니까. 창피해갖고 연락도 못하고. 연원이 형. 나한테 이상하다. 그 가면 또 뭐 요새는 뭐 어디 가나 뭐 한국 사람들 다 있거든. 저도 뭐 한 1년에 한 2번, 뭐 3번 뭐 이렇게 좀 가보면 뭐 좋은 거 있고 뭐 미국 문화라는 게 뭐 저는 되게 인상적인 게 이제 우리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미국 문화 이런 얘기도 좀 해주고 싶은데 행동할 때 좀 이게 관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신호 체계가 교통 이렇게 보면 좌회전 신호가 있어야 좌회전하고 유턴도 유턴 신호가 있는데도 유턴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이게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 야구 코칭 문화 이런 거에 다 퍼져 있는 거야. 뭔가를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선 그 지침을 따라야 되는 거죠. 유턴을 하는 곳에서 유턴을 하고 좌회전 있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고 하는 문화잖아요. 근데 미국에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미국은 유턴이나 좌회전 신호가 있긴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건 언제든지 좌회전을 해도 돼. 언제든지 또 유턴을 해도 돼. 그리고 심지어 미국의 많은 차선들은 가운데가 이쪽에서 오는 차도 쓸 수 있고 이쪽에서 오는 차도 쓸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는 경우도 있어. 이게 이제 좌회전하거나 유턴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대신 유턴을 하면 안 돼. 좌회전을 하면 안 되는 곳에 또 분명하게 표시를 해놨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그냥 다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